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대승함에 따라서 조선은 식민지가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완전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이 왕권을 내려놓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그래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인사들을 한번 발탁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는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식민지가 되는 그 순간에 조선인들은 깨달았다. 뭘 깨달았나요? 멸망한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해서 멸망했구나. 대부분 신문에 나와 있죠. 계획을 안 해서 멸망했구나. 그래요. 개혁을 두려워하고 러국에 의지하던 자들이 오늘의 국권 상실을 부른 것이다. 망하는 그 시점에 이제 조선인들은 성찰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누가 독립을 위해서 일한 건지 깨달았죠. 이 기준은 뭔가요? 깨달음에 있어서 얻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봐도 맞는 기준이죠.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뭔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 도달했는데, 또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딱 이게 그 시대 상황을 보면 맞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겪으면서 또 내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되잖아요. 기준이. 친러가 우리를 망하겠다. 반개혁이 우리를 망하겠다. 그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친천과 반개혁이 또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찰을 하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자 급진 개혁파 인사들 사이에도 대혼란이 온다. 개방 개혁으로 대표되는 3차 인류혁명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식민지가 됐으니까 혼란이 오겠죠.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가? 3차 인류혁명을 무시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1차적으로 생긴다. 3차 인류혁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 참여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 계속 이제 갈래가 생기는 거죠. 독립운동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신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 뭘 해야 될까? 이제는 대혼란이 오죠. 식민지가 되면서. 사람의 성향마다 선택은 제각각이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건 여기에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악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립운동을 안 한 이들은 다 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최고의 선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이는 3차 인류혁명을 선택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할 것이며, 그렇죠. 개인의 삶을 중시하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희생될 수 있잖아요. 또 힘의 격차가 너무 크고. 집단을 중시하는 이는 독립운동을 선택할 것이며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은 결국 조선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의 대분열을 일으킨다.
항상 이제 식민지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올바를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쓰니는 그래요. 특별히 뭐 유국주의자도 아니죠. 뭐 아니,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 그럼 좋죠. 뭐 전쟁도 안 하게 되고 꼭 뭐 집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종족이 꼭 한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여러 종족이 한 국가를 이룬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악이 있냐는 거예요. 다 한 종족이 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도 수십 개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냐 안 하냐 거기에 선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이는 그렇게 생각하니 거기에는 선악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독립운동을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뭐 그런 거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독립운동을 한다 하면 존중을 하겠지만 또 뭐 또 안 한다 해서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존중을 하겠죠. 이거를 쓰니는 그래요. 그렇다고 이거를 쓰니가 뭐 권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투쟁은 뭐 좀 싫어하는 편이겠죠. 관심이 없는 싫어한다기보다 관심이 없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쓰니가 그 시대에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면 아마 이거를 쓰니는 뭐 권력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런 그냥 개인적인 삶을 그냥 살았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3차 인류혁명을 선택했겠죠. 3차 인류혁명을 선택하면서 그냥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계몽운동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쓰면서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본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분열은 조선인들 모두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대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분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치의식 수준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전부터 쭉 살펴봤죠. 실상 조선인들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무척 가난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식했다. 생업에 종사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글자를 아느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글자를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학한테 전봉준은 밀란 지도자가 됐다. 사실이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살펴봤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정치 경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낮아 왕을 잘 보필하고 탕강우리를 척결하면 공동체가 잘 된다고 생각했다. 동학 교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보국 안민, 그 국은 왕이라 했죠. 그 유경전을 보면 왕을 잘 보필해야 된다. 탕강우리가 사리사욕을 취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정치 의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잘 되고 자기들도 풍요롭게 산다. 아주 그렇죠. 수준이 낮은 거죠.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동학난 때 정부의 요구한 사안에서 잘 드러난다. 앞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각주가 있죠. 24회에서 2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소설 패전계약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요구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무력으로 왕실을 뒤엎지 않고 조선 왕실을 극진히 대하며 조약을 통해 국가를 넘겨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일본 정부는 왕실을 극진히 대했을까? 또 법적 절차를 뭐 지키는 것처럼 보위를 했을까? 왕이 마지막에 뭘 했나요? 신분과 돈을 받고 왕이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본에 복종하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정치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소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무식해요. 아, 그 왕의 말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소란을 잘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소란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내내 어떤가요? 큰 소란이 있었냐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있는 건 3.1운동 정도? 또 이제 그 군대가 해산될 때 1907년 정도 되죠. 군대가 해산될 때 있었던 어떤, 원래 군대 해산되면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임원군란 때도 그렇고 훈련대 해산했을 때도 을미사변 일으키고 뭐 그때 빼고는 뭐 그렇게 뭐 어떤 극한 투쟁, 대규모 투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규모도 있어봤자 소규모. 왜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동학란을 보라는 거예요. 소설 동학란 말고 실제로 요구했던 사람들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밀란을 일으켰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국 안면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식이. 즉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계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3차 인류혁명이니 국가의 독립이니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는 여전히 극소수였다. 그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3차 인류혁명. 개혁개방에는 여러 가지가 간직되어 있죠. 시장을 발전시키고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등등 재산권을 확립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립하고 재산을 보장하고 다양한 게 있는 거죠. 관리 수탈을 막고 그러한 이유로 한일합방 때 소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인 대부분이 참여하는 항쟁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래요.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그래도 정치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3차 인류혁명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대부분 국민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왕을 따르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이 가진 정치의식 수준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면서 비로소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게 되지만 독립운동이 필요한 시기는 독립이 가능한 시기이다. 현 시대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독립이 어려운 시기 그때 항쟁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냐. 아까 그 표를 보여줬죠. 독립이 가능할 때 개혁 개방을 해서 독립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를 낼 수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이 가능한 시기는 식민지가 된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 있을 수도 있다. 신분제도에 바탕한 농업 중심의 국가 중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멸망하지 않은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그러한 국가들 대부분은 식민지가 되었다. 그렇죠. 뭐 인도든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다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에 성공한 태국하고 일본만 식민지가 안 됐죠. 아시아에서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식민지가 되기 전 개혁 개방, 친일 개방을 위해 힘쓴 이들은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평가도 받잖아요.
자기들이 왜 멸망했냐? 친러 반개혁을 해서 멸망했다. 다 동의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을 한 이들은 누가 되나요? 독립이 가능한 시기에 개혁개방, 친일개방을 위해 힘쓴 이들이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판에 식민지가 되는 그 시점에는. 그게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개혁개방을 독립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당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을 멸망하게 하고 식민지가 되게 만든 이들은 친러 반개혁 세력이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판에 깨닫고. 그건 또 현 시대에 봐도 맞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맞고 객관적이죠. 즉 친러 반개혁으로 인해 조선이 멸망했음을 그 시대 사람들은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다 알았다. 즉 제시한 기준은 을사조약 무렵 다 알았다. 그렇죠. 체결할 무렵 다 알았다.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또 그때의 깨달음이 또 다 사라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사라지죠. 즉 제시한 기준은 시대를 반영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말이다. 그래요. 따라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갑오개혁을 주도한 인사는 독립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한 이들이며 그들과 뜻을 같이 한 이들 역시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아무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독립운동 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은 공동체 구성을 위해 이랬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되고.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만들자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인정했던 기준이고. 현 시대에 봐서도 그러하고.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성하면서 조선은 사실상 식민지 상태에 이른다. 그렇죠. 조선인들의 역량은 미약하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한 시기이다. 러일 전쟁 이후로는 이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해요. 너무 힘의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인디안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현 시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물론 이 시기에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해봤자 성과가 없다. 누군가가 독립운동을 선동한다면 결국 그러한 선동에 현혹된 개인의 희생만 요구한 셈이 되고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소모하게 되어 설사 독립이 가능한 시기가 오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힘을 양성하는 이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한 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외교를 선택하건 무장투쟁을 선택하건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성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기준이다. 독립이 불가능한 시기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현 시대를 살펴보면 된다. 팔레스타인인의 독립운동을 봐라. 힘의 격차가 클 때 실력 양성을 하지 않고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희생되면 짐승같이 살게 된다. 전쟁을 벌이면 전투를 하게 되면 무장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겠다 싶시고 이스라엘에 미사일 쏘고 납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힘의 격차가 크죠. 쑥대밭이 되죠. 건물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살게 되죠. 소탕작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또한 훨씬 강한 힘을 지닌 반대 세력이 소탕작전으로 인해 독립 역량은 크게 훼손돼요. 독립운동의 역량은 크게 감소한다. 그게 안 되는 시기에는 힘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를 벌인다. 힘의 격차가 큰데 소탕작전이 필히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희생과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살게 되고 독립운동의 영향은 크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독립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을 한 건가요? 제대로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혹은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으면 현 시대를 잘 봐라. 무엇을 하는 게 올바랐는지. 그래요. 제시한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치의 허점도 없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독립운동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되잖아요. 비록 독립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독립운동의 참된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었느냐 아니었느냐.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의해 평가될 경우 그러한 독립운동은 의의가 크지 않다. 그렇게 되겠죠. 제대로 한 독립운동이 아니니까.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1945년 8월 미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다. 그래요. 4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다. 이 시기 내전이나 폭동을 일으키면 내외 협공으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독립이 가능한 시기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독립이 가능한 시기가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 전 개방을 통해서 혹은 친일 개혁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언제 또 기회가 있었냐?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4년이라는 전쟁이 4개월 만에 끝났냐는 거예요.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한국에 뭐 대규모 내전이나 폭동이 있었냐는 거예요. 혹은 소규모 내전이나 폭동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독립운동한다고 막 전 국민이 독립운동인 것처럼 한 것처럼 역사 조작하지만 독립을 바랬다고 하지만 아니 이런 좋은 기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위도 없었다는 거예요. 3.1운동 같은 대규모 시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에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건 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이건 전투를 통한 독립운동이건 내전을 통한 독립운동이건 투쟁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은 발견되죠. 대규모 내전이나 폭동이 있었다는 흔적은 없다. 그래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있죠. 성과도 있었죠. 근데 뭐 내전이나 폭동이 발견되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했다. 준비하고 있는 거 봤냐는 거예요.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 일으켰다?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4개월 만에 끝났으면 모를까? 하다못해 1년 안에 끝났으면 모를까? 1941년 이전에 무장투쟁을 선택한 인사들이 독립 역량을 모두 소진한 결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전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많지는 않은데 몇 번 있었어요.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근데 전투할 때마다 소탕을 당하죠. 그러니까 정작 독립이 가능한 시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힘을 양성하는 거다. 무장투쟁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전력을 소모하면 안 된다. 전투를
벌이는 순간 소통당해서 나중에는 가능한 시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선인들 중에서 무장투쟁을 선택한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희생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겠죠. 즉 1905년에서 1941년 무장투쟁을 선택한 이들의 개인적 희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는. 위 기준과는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독립운동이건 민주화운동이건 신분제도 폐지운동이건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뭐 때문에 근데 그런 거 하냐는 거예요.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거. 신분제도 폐지운동. 공동체 구성원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현 시대인 시장 지배 시대의 도래는 인류 역사에서 보면 최근의 일이며 현 시대는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얘는 많이 설명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현 시대는 자급자족 시대가 아니죠.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구매하고 판매하면서 살아가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의지한 시대이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이 시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이 3차 인류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찾아봐라. 각주에 달아놨죠. 3차 인류혁명에 성공한 국가는 번영하고 그러한 국가의 국민은 풍요로운 삶을 살며 인권이 보장된다. 그 시대 때도 그렇고 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한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고 그러한 국가의 국민은 짐승처럼 살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현 시대를 보면 그리고 시장과 이런 발전한 곳에 국민들이 인권이 좋지. 그 사업체가 상공이 발전하고 이런데 인권이 좋지. 그렇지 않은 곳은 인권이 별로 안 좋잖아요. 북한 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따라서 독립운동이 인정되더라도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한 인사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로운 일을 한 셈이니 필요 없는 일이 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공산주의 하겠다 피고 독립운동했다.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인정도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급진 개혁파 인사들과 독립협회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도 대분열이 일어난다.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박용료는 한일 합방 때 후작자기를 얻고 일본 정부의 개혁에 참여한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일본 정부에 참여해서 개혁에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조선을 개혁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죠. 유조선 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일본 귀족은 의원 등을 지냈다. 일본 정부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인 이익에 부합하는 개혁을 하겠다는 주의이다. 박용료는 독립운동이 필요하며 가능한 시기에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한 독립투사이다. 그렇죠. 앞에서 기준이 뭐라 했나요? 독립이 가능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죠. 갑신정변 때는. 일본 정부에 참여한 시기는 조선이 독립이 불가능한 시기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일본 정부에 참여했다면 이 역시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있는 거죠. 힘을 기르자. 근데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본 정부에 참여하겠다.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하더라도 박용료 인생 전체를 보면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한 인사가 맞다. 왜? 앞에 그 시대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개혁 개방한 인사가 독립 인사라고. 그게 하면 그 사람은 전생애를 보면 전생애 한 순간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전생애를 보면 이 사람은 그 시대 사람 기준에 보더라도 가장 치열하게 한 사람이죠. 목숨 걸고 했으니까.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일본 정부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대들은 평생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가? 그렇죠. 평생을 타인과 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들은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걸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적이 있는가? 박용렬은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갑신정변. 죽을 뻔했잖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걸고 바르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인물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래요.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생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는 않죠. 우리는 그 한순간을 보는 거예요. 독립이 가능한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 이 사람은 목숨을 던지면서 개혁개방에 나섰다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죠.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6.1준 보겠습니다. 6.1준은 남작자기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6.1준은 독립투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며 교육과 산업 등을 발전시켜 민족의 실력을 키워나가자고 주장한다. 그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선 3차 인류혁명에 매진하며 실력을 기르고 독립은 때가 도래했을 때 그때 고민하자는 주의이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해봤자 희생만 다른다. 6.1주는 독립운동이 필요하며 가능한 시기에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한 인사이며 그렇죠. 독립이 불가능한 시기 힘을 양성하기 위해 활동한 사람이니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힘을 양성하기 위해서죠. 첫 번째 기준에도 해당하고 두 번째 기준에도 해당하고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요. 윤치호는 초기에 독립운동을 선택한다. 하지만 1911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다녀온 뒤 생각이 바뀐다. 독립운동과 연루된 사건이죠.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이런 이제 일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선택했죠. 이 사건을 겪으며 당장은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육을 통해 계몽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의로 돌아섰다. 이제 6.1준과 같아진 거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생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1921년 조선 총독부 정추원 참의, 1945년 일본 기조권 의원 등을 지내며 일본 정부에 참여하며 조선의 개혁에 나선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일본 정부에 참여까지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일본 정부에 참여까지 하게 됐을까? 과거 전쟁을 문제 삼지 않느냐 일본 정부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인이 그 당시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라고 생각하는 인물, 존경하진 않지만 대표라고 생각하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군가요? 임시정부냐는 거예요. 임시정부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3.1절이 왜 일어났나요? 고종이 암살당했다는 소문 때문에 일어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글을 쓴 입장에서 보면 그거 참 나쁜 놈이다. 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선인 멸망은 그 고종이나 이런 조선 왕실이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 많은 이들은 여전히 조선인들이 대표는 조선 왕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향이 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뭘 깨닫나요? 그때 사표 봤죠 언론을. 개혁 개방을 하자고 주장했던 일이 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이랬구나. 우리 국가의 독립을 위한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언론에 다 공개된 거잖아요.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윤치호 이런 사람들은.
유길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본 정부에 협조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용한다는 거예요. 조선을 다스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 전적이 있는데 왜 일본 정부가 발탁했을까?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호는 이제 일본 정부에 참여하면서 개혁에 나선다. 가장 변화무쌍한 삶을 산이다. 1910년대는 독립운동을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 이제 참여하면서 개혁하니까 아주 변화무쌍하죠. 윤치호는 1941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이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일본 정부에 참여했다고 하나 1911년 백오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을 위해 힘쓴 이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인을 위해 이제 힘쓰면서 나중에 정부에 참여해서 힘쓰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 정부에 참여했더라도 그 목적은 조선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단 1941년과 1945년 사이 독립이 가능한 시기 독립투쟁을 한 흔적은 없다. 근데 이제 독립이 가능한 시기가 또 한 번 더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 시기. 근데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독립이 불가능한 시기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강대국이니까 그냥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쟁하다가 휴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의 전생애를 통해 평가하면 독립운동을 바르고 치열하게 한 인사이다. 윤천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전생애를 보면 독립 가능한 시기 러일 전쟁 이전에도 독립운동을 위해 힘쓴 사람이고 독립협회에 참여하면서 또 실제로 뭐 독립운동 하다가 연루돼서 감방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래요. 전생애를 보면 이 사람은 또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